하루야, 얘 그래. 얌전히 있어야지. 현관문 앞, 고양이 하루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털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을의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던 하루가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등을 활짝 펴고 마치 눈앞의 상대가 무언가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양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얌전하고 온순하던 하루가 저렇게까지 흥분한 건 처음이라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민서 양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치며 벽에 몸을 기대었고 제 아들 지호는 당황해서 하루야 그만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 그저 민서 양을 향해 으르렁대며 점점 다가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뭘 느낀 걸까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한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5세에 퇴직한 고등학교 교사로 지난 10년을 이 하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 남편은 10여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예아들 지호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며 1년에 몇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단순한 고양이가 아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아이도 이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냉장고를 열고 지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푹 끓이면 밥 한 공기 뚝딱 먹던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루도 제 마음을 느꼈는지 제 다리 근처를 맴돌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루야,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예쁜 섹시감을 데려온대. 너도 예쁘게 인사해야 한다. 그렇게 귀를 긁어주며 하루에게 말했죠. 하루는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앉았고 마치 모든 걸 이해한 듯 순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기특하고 또 든든했습니다. 점심즈음 마당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고 그 옆에 선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고운 인상의 젊은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미소를 띤 채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민서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아이일지도 모르겠구나. 어서 와요. 민서 양, 많이 춥죠? 들어가요.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며 현관문을 여는 찰나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나며 하루가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하루가 꼬리를 치며 다가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는 민서 양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깊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루야, 얘 그래?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는 낯설고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고양이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제가 동물을 좀 무서워하긴 해요. 민서 양은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명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눈동자 역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하루를 달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는 원래 사람 좋아하는 아이예요. 처음엔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찌릿한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하루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낯선 손님에게 저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 오는 택배 기사님에게도 동네 이웃 아주머니에게도 하루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던 아이였습니다. 민서 양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루는 민서 양의 뒤를 쫓으려 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계속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결국 지호가 하루를 안아 안방에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하루가 왜 저래요?
이렇게 예민한 애 아니었잖아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 민서 양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고마워.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을 꼭 뵙고 싶었거든요. 말은 참 예뻤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경계하고 있는 걸까? 하루가 민서 양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아이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해둔 고등어 조림과 함께 몇 가지 반찬을 내왔고 민서 양은 정말 맛있다며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고등어 조림 정말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지호도 어릴 적부터 참 좋아했죠. 민서 양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말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귀는 자꾸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하루의 낮은 울음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민서 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말처럼 민서 양의 손놀림은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설거지를 마친 후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이게 뭐예요? 홍삼이에요. 지호 오빠가 어머님께서 요즘 피곤해하신다고 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겉포장부터 번쩍번쩍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부담스러운데.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정말 좋대요. 민서 양의 배려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하루의 울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시간이 흐르면서 민서 양은 더욱더 완벽한 예비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듯했고 차를 끓여주며 허브차 좋아하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녀가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집안 구석을 돌며 민서 양이 다가갈 때마다 유난히 반응했습니다. 특히 민서 양이 제 방 근처를 지나칠 때 하루는 미친 듯이 문을 긁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무렵 민서 양이 직접 준비해왔다는 도시락 반찬을 꺼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제가 준비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말은 다정했지만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안방에서 하루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민서 양은 젓가락을 놓으며 화들짝 놀랐고 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정말 하루 때문에 식사도 못하겠어요. 미안하다. 하루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민서 양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포착된 것은 미세하게 떨리는 민서 양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단순한 긴장이 아닌 어딘가 더 깊은 두려움 혹은 초조함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슬프고도 어딘가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하루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너를 그렇게 방 안에만 있게 해서. 제가 손을 내밀자 하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작은 혀의 따뜻함에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 학교에서 생활지도부를 맡으며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상대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의 표정, 말투, 눈빛 하나에도 민감한 편이었죠. 그런데 오늘 민서 양을 보며 느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정중함과 지나치게 준비된 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사람처럼. 그리고 하루가 반응한 건 단순히 그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가방, 정확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집중된 듯했습니다. 하루는 민서 양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는 조용하다가 그 가방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극도로 흥분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문득 3년 전쯤 도둑이 들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작은 CCTV 카메라를 인형 안에 숨겨두고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 내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혹시 아직 작동하고 있을까?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장식장 위에 올려진 작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행히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방전되었겠지만 메모리 카드만 살아있다면 과거의 장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슈퍼에 가서 카메라용 배터리를 구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괜히 주위를 살피게 되더군요. 민서 양이 이 동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카메라에 새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메라를 거실 구석에 있는 인형 안에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각도를 조정해 부엌과 거실, 그리고 식탁이 모두 비치는 위치로 맞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와 민서 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를 마당 끝쪽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하루는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양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한테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하루가 원래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눈빛.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서 양은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더 정성껏 준비해봤어요. 어제 못 드린 반찬도 있고.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고 지호는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둘 다 자리를 비운 순간 하루가 목줄을 끊고 거실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틈을 타 하루가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서 양의 가방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하루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는 그 가방을 물어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순간 바닥에 작은 약병들과 이름 모를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몇 장의 서류가 제 발밑에 떨어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그것은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순간 부엌에서 민서 양이 나오더니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제 건강 보조제 처방이에요. 제가 몸이 좀 약해서. 그녀는 침착한 척 설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다녀요?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하거든요. 약간 복합 처방이라. 그녀는 급히 떨어진 약병과 서류를 주워 담았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통에 라벨이 뜯겨 있거나 지워진 것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민서 양은 제게 다시 차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으니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어제 드신 홍삼 괜찮으셨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녀가 준 홍삼포는 하루의 반응이 너무 심해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마셨어. 덕분에 푹 잘 잤지. 그 말에 민서 양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 반응이 섬뜩했습니다. 마치 기대하던 무언가가 성공했다는 듯한 안도감, 혹은 무언가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방을 열고 오늘 가져온 홍삼 중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것도 드세요. 요즘 날씨도 쌀쌀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하루가 마당 쪽에서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목줄을 바득바득 잡아당기며 마치 제가 손에 든 그것이 무언가 매우 해로운 것이라는 듯 온몸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하루가 왜 저럴까. 지호는 한숨을 쉬며 안방에서 나와 하루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둘만 남은 저는 일부러 자리를 뜨는 척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사실 저는 복도 구석에 몰래 숨어 민서 양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거나 정중한 태도는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본 민서 양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제가 마시려 했던 홍삼포에 그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니, 이 여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루가 반응한 이유도, 저의 미묘한 불편함도 다 이 여자가 뭔가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시 웃는 얼굴로 자리에 앉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방금 막 데워놨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홍삼포를 내밀었고 저는 마시는 척만 하고 입술에 살짝 적신 후 바로 휴지에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세요. 응, 좀 피곤하긴 하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만족한 사냥꾼이 희생자의 마지막 반응을 감상하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왠지 더 서둘러 끝났고 민서 양은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자 저는 곧장 CCTV 카메라를 꺼내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민서 양이 약병을 꺼내고 홍삼포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장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녀가 가방을 뒤적이며 꺼낸 수첩, 안에 적힌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숨기는 장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마지막에는 제 방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이 아이, 정말로 계획적이었구나. 그녀가 단순히 고양이를 무서워한 것도, 너무 완벽했던 태도도 전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30년 전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김선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직 후 경찰 상담 자문을 맡고 있던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은숙 선생님,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명백한 약물 시도예요. 당장 경찰에 가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어주지 않을까봐, 아니, 민서 양 편을 들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지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서랑 결혼 날짜 얘기 나왔어요. 사실 이미 많이 진지해졌고, 어머니랑도 가까워졌으면 해서요. 뭐, 그렇게까지?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민서가 오면 같이 돌봐드릴 수 있고.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호를 이용해 저의 신뢰를 얻고 저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나중엔 재산까지 노릴 수 있는 철저한 계산형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 양이 다시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확인하고 경찰에 제보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형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야, 우리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야. 넌 항상 옳았어. 그날 오후 민서 양은 예정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단정한 옷차림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라고 좋은 과일 골라왔어요. 그녀는 늘 그랬듯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그 표정조차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차 한 잔 할래요? 네, 어머님. 제가 끓일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지호는 하루를 산책시키겠다며 잠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는 오직 저와 민서 양,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몸이 안 좋은 척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민서 양이 준비한 차를 들고 와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생강차로 준비해봤어요. 어제는 홍삼이라 좀 썼을 텐데 오늘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컵을 들자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긴장과 기대, 초조함과 조급함이 얽힌 그 눈빛. 저는 차를 들고 입술에 살짝 대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입술만 적신 후 종이컵에 조용히 붓기 위해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 양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돼요. 그녀의 손끝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이 가까워진 듯한 조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누워 있을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에서 몰래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민서 양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다시 약병을 꺼내 컵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모든 장면은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딸깍 열렸습니다. 하루야, 진정해. 예, 그래. 지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문 앞에서 갑자기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지호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민서 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하루는 가방을 물고 흔들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바닥에는 약병, 주사기 케이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지연. 지호는 그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 양, 아니, 이제는 백지연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전직 교사는 다르네. 감도 빠르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다 끝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호가 당황해 말을 더듬는 순간 하루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그녀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지호가 그 틈을 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쿵!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선아 선생님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지연은 저항할 수 없었고 그대로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하루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루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하루는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희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가족을 지킨 한 마리 고양이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고 입술이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셨어요? 지호가 눈가에 눈물이 고인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다 지난 일이야. 제가 힘겹게 말을 꺼내자 지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말을 믿지 않고 하루까지 의심하고 그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너무 순수했고 진심을 너무 쉽게 믿은 거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경고를 예면했던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넌 괜찮아. 앞으로 우리 둘이 하루랑 더 잘 살아보자. 그 말에 지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쳐 제 무릎 위에 앉아 울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에는 하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호가 품에 안고 오면 하루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 가끔은 제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하게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켰어요. 우리 가족을. 며칠 후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지호, 그리고 하루였습니다. 지호가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간 건 하루였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이 지킨 공간으로 돌아온 듯 꼬리를 바짝 세우고 방마다 점검하듯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야, 수고했어. 정말 고맙다. 저는 하루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존재. 항상 곁에 있었지만 그 존재가 가족을 구할 만큼 커다란 용기를 가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는 직접 요리를 했고 하루는 부엌 구석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당분간 회사 휴직하려고 해요. 어머니랑 하루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좋지. 우리 오랜만에 같이 여행도 가볼까? 지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선 후회가 아닌 성장과 다짐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백지연은 구속 기소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수법과 피해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약물 투여, 재산 횡령. 저는 간신히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행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곁에 하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야, 말로 하지 않아도 돼. 너의 눈빛, 너의 울음소리, 너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줬단다. 하루는 제 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하루처럼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하루는 그날 가족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지 않나요? 그 소중한 존재에게 오늘 한번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손가락을 아래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